자,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제 봄이 들어오니까 싱숭생숭하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간이라는 이 장부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간과 쓸개하고는 음과 양의 관계예요. 다른 말로 하면 부부간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쓸개라는 그 기관이 좀 하나지만은 중정기관이라고 해가지고서로 아주 얼마나 청렴결백한가 하면은 완전 중도야. 이쪽으로 가지도 않고 이쪽으로 가지도 않고 치우치질 않아요. 그랬는데 봄이 돌아오니까 마음이 싱숭생숭. 왜 그래요? 그 기능이 약해지니까 일로 갔다 일로 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그 얘기를 하고 그랬을 때 한 번은 이런 말하고 한 번은 이런 말하고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저놈 쓸개 빠진 놈이라고 그러거든. 예. 그래서 절대 쓸개 기능이 강하고 간 기능이 강한 나 같은 사람은 한쪽으로 치우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참고로 하시고, 이제 오늘은 이 목, 즉 간에 좋은 식품. 뭐를 먹어서 간을 좋게 만들까? 좋게 만든다는 것보다도 우리 기능 면에서 사람이 그래요. 작은 사람은 작은 대로 간도 작고, 큰 사람은 큰 대로 간도 크고. 근데 그러면 큰 사람 간은 좋고 작은 사람 간은 나쁘냐? 그게 아니거든. 그 기능, 그렇죠? 그 기능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능이 약한 것을 갖다가 우리가 이것을 먹어서 도와주는 거예요. 예,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 자, 우리가 구수한 맛이라고 그래요. 구수한 맛. 지금 이 세상에 나와 있는 맛 중에 제일 구수한 게 뭐예요? 숭늉이야. 숭늉보다 구수한 맛이 없죠. 근데 여기에도 구수한 맛이라는 그 밀이나 볼이나 이런 것도 누르고 그러면 그 맛이 나죠. 예. 근데 요 밀보리, 메밀, 동부는 원래가 성질이 차요. 그러면은 성질이 차다고 해가지고 얼음같이 차냐? 그것이 아니고 서늘하다 그거예요. 성질이 서늘하다. 그래서 우리가 여름에 메밀 국수를 먹죠. 냉면을 먹죠. 자, 그러면은 그것을 먹는 이유가 뭐가 있는가 하면 여름에 일을 하거나 안 하거나 뜨거우면 간이 열을 받아요. 네. 간이 열을 받았을 적에 뭐야 저기 저 국수, 보리밥, 또 이 냉면 이런 거를 먹어가지고 그 간의 열을 식혀주는 역할. 예, 이해가 가죠? 그 다음에 새콤한 맛은 자 매실, 귤, 사과, 포도, 딸기, 자몽이 다 들어가죠. 예. 그러면 우리가 오장육부라고 그러는데 다른 장보보다 간 기능이 약한 사람이 있어요. 체질적으로. 그러면은 이 새콤한 맛을 먹어줘야만이 기능이 살아나. 근데 이걸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거부해요. 그러면은 왜 거부를 하냐? 어떤 사람들이 무슨 색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파란색이고 또 뭐야 저 심장은 붉은색이고 이렇게 또 저기 저 폐는 흰색이고 그거는 색을 구별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기능을 살리기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니거든. 그러면은 자 파란색으로 돼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모든 것이 다 파랗잖아요. 그렇죠? 상추도 파랗고 쑥갓도 파랗고 맞죠? 근데 그 부추도 배추도 파랗고 근데 지금 얘기한 부추나 배추나 상추나 쑥갓은 다 어디로 들어가? 그음으로 들어가요. 폐대장을 좋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니. 그렇게 색깔하고는 맞추면 안 돼. 예. 그럼 우리가 고추를 보자고. 고추가 빨간 것도 있고 파란 것도 있죠.
그러면 고추 그 자체는 매운맛이니까 폐와 장을 좋게 해주는데 파란 것이 만약에 간으로 간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매운맛이. 그러면 안 되죠. 또 붓다고 해가지고 서로 이 뭐야 저 심장으로 가도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카톡이나 인터넷 같은 데 보면은 그런 글이 많이 올라와요. 뭐 색으로 해가지고 서로 뭐가 좋다 뭐가 좋다 이렇게 네. 그런 걸 보더라도 혹시 보더라도 요거를 참고를 하시라고. 모든 것은 뭐에서 나와요? 맛에서 나와요. 모든 것은 맛으로다가 치료도 하고 맛으로다가 기능도 살려요. 예. 그래서 여기 보면 매실, 이 매실은 우리가 1년이면 항상 이렇게 담아놓고 그 뭐야 그 차를 해서 마시죠. 예. 여기 지금 간 기능 약한 사람들이 거의 다, 그래요. 거의 다. 예. 소장님만 빼놓고는 다 간 기능이 다 그냥 거시기 하거든. 매실차 많이 먹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귤이 이제 가을에 많이 나오잖아요. 예. 귤. 사과도 가을에 나오죠. 포도 여름에 나오죠. 봄에 딸기 나오죠. 예. 이게 계절에 따라서 이렇게 나올 때마다 이거를 좀 많이 그래야 간 기능이. 예. 그래서 간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한이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간은 우리 몸의 세포를 만들면서 우리 몸의 죽은 세포를 전부 청소를 해요. 만약에 간이 죽은 세포를 청소를 못했다. 그러면 그게 얼굴로 나타나는데 그게 뭔가 하면 검버섯. 피부의 땀구멍을 통해서 그 죽은 세포가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밖으로 나와서 햇빛을 보면 새까맣게 돼요. 그러니까 나이가 드신 분들 보면 검버섯이 많이 나잖아. 예. 그 간 기능이 약해지니까 그걸 청소를 못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그 간에서 지금 세포를 만든다고 그랬죠. 그러면 세포를 만들 때에 우리 몸에는 모든 기능의 세포를 다 만들어요, 간에서. 다 만드는데 딱 한 가지 뭐가 있냐면 신경세포. 신경세포 있죠? 그것도 만들거든요. 혈액도 세포예요. 혈액도 우리가 물같이 주르르 흐르는 것 같아도 세포예요. 그래서 적혈구라고 그래. 동그랗다 그 말이야. 세포라서. 그러는데 신경을 너무 많이 쓰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신경세포를 못 만들어. 간에서 만들 수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돼? 신경이 약해지잖아. 그럼 예민해진다니. 그럼 스트레스를 더 받아. 그래서 공자 선생님이 어떤 말씀하셨어? 누가 나에게 돈을 100만 원을 줬어. 근데 공자님이 그걸 안 받았어. 그래서 제자들이 공자님, 왜 돈을 그렇게 주는데 안 받았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 자, 그러면은 그 돈을 받았으면 내 것이 되는데 그 돈을 안 받으면 그게 누구 것이 되느냐. 본인 것이 되는 거야. 이걸 안 좋은 얘기로 하면은 공자도 욕을 많이 얻어먹었어요. 지나다니면서. 그렇게 동네 사람들이 공자한테 막 욕을 했어. 막 욕두 문자를 쓰고 쌍시옷을 쓰고 해서 막 욕을 했어. 그러니까 공자님이 씩 웃고서 그냥 지나. 그러니까 제자들이 또 물어봤어. 공자님은 그렇게 욕을 하는데 한마디 좀 해주시지. 왜 욕을 하고 웃기만 하고 가십니까? 그러니까 그 욕을 내가 거기서 대꾸를 하면 내가 받은 거다. 그러나 내가 대꾸를 안 하고 그 욕이 누구 거냐. 그래서 스트레스라는 것은 뭔가 상대성이.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 거야. 그럼 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받냐? 안 받으면 될 거야. 그게 어려워. 그래서 어떤 스트레스 조짐이 딱 보인다. 그러면은, 어, 상대성이구나. 그러면 이걸 내가 안 받으면 되겠다. 잊어버려. 그러면
스트레스 안 받아. 특히 운전하시는 분들, 차가 한참 가고 있는데, 그냥 어떤 놈이 그냥 앞으로 싹 들어와 버렸어. 그렇지? 그럼 스트레스 받아, 안 받아? 예. 맞아요. 막 쌍시옷이 나고, 그냥 막 주먹이 불끈불끈하고, 그냥, 그러면 누구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를 받냐, 이거. 상대 때문에. 근데 그거를 다시 생각을 해보자, 이거. 만약에 자연에서로 사는 짐승들이라면은 나는 죽은 목숨이야. 그 사람이 이긴 거요. 내가 빈틈을 보였기 때문에 들어왔다는 얘기야. 그러면 그 사람이 이긴 거고, 내가 생명이 살아있음을 감사해야지. 네. 사람이니까 스트레스를 받고 짜가지 짐승들 같아서 벌써 나 죽었어. 그렇게 되나. 그래서 이 간절한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침에 이제 땅콩이나 들깨, 이 잣은 귀한 거고 비싸니까. 그 다음에 참깨, 호도 이런 것들이 나오죠. 예. 이것이 고소한 맛이거든요. 이거는 위장에도 좋고, 간에도 좋고. 그러니까 집에 항상 이런 것들을 준비해놨다가 잡숴. 항상 잡숴. 음.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이 누린내 나는 닭, 계란, 동물의 쓸개 이렇게 나오는데, 이, 지금 예를 들어서 내가 간암 환자다. 아니면 간염 환자다. 그랬을 적에 그 어떤 치료 목적으로 물을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식품들 중에서도 먹으려고 할 것 같으면은 닭이나 개가 제일 좋아. 빨리 반응을 해. 같은 동물이기 때문에 빨리 반응을 해. 이런 식품보다.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어디서 뭐 약국이나 이런 데서 제조해 주는 약 이런 것은 먹으면 안 되는 것이 뭔가는 간은 우리 몸에 들어오는 모든 물질을 다 해독을 해요. 조금 아까 우리 물 먹었죠. 그러면 그 물은 그 생수고 맑고 깨끗하고 그런데도 우리 몸에 딱 들어가면 간에서는 그걸 해독. 이 정도로 철저해. 그러는데 지금 음식을 먹었어. 그러면 음식 중에 여러 가지가 섞여 있다는 얘기야. 그거를 우리가 먹었는데 간에서 그걸 해독을 하고 있는데 또 간장약이라고 하는 그 저기서 그 뭐 약이 있어, 그죠? 간 치료한다는 간장약. 그럼 간장약을 또 먹어. 그러면 간은 지금 우리가 먹은 음식을 지금 해독을 하고 쉬려고 하는 바인데 또 그놈이 또 들어. 그러면 또 그걸 해독을 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중고를 겪는 거예요. 간. 그래서 간은 원래 약이 없는 거. 간은 약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자연치유의 이런 그 강의를 들음으로써 그런 말을 듣는 것이지 다른 데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간이 지금 안 좋다, 피곤하다 그러면 대본에 뭐라고 그래요? 그 보조식품이라고 하죠. 간장약이 뭐 보조식품 그런 걸 준다고 자꾸 먹으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그거는 아니고 원래 간은 약이 없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닭이네 개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 개가 그게 얼마나 좋은가 하면 지금 못 먹게 하죠. 잡숴 보신 분 있지? 잡숴 보신 그, 이 방송에는 이런 얘기하니 그랬지만은 똥개라고 그러죠. 시골에서 놔먹이는 똥개. 근데 왜 그게 똥개냐 이거. 그러면은 우리 토종인데 그것이 우리 토종인데 옛날에는 어린아이들하고 3대, 4대가 한 집에 살았어요. 예. 그래서 어린아이가 마당에 나가서 똥을 싸. 그러면 워리워리 불러. 그러면 그 개가 와서 그걸 먹어. 그러면은 우리 몸을 거쳐서 나간
음식이에요. 근데 그 음식을 같이 먹어요. 그래서 이 개가 그렇게 좋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개고기를 일주일간 딱 먹잖아요. 그럼 이가 빵꾸가 나. 왜 그런가 하면은 목극 투의 원리에 의해서 간이 좋아지면 위가 약해지거든요. 그래서 그 목극 투의 원리에서 개고기를 오래 먹으면은 위가 빵꾸가 나. 근데 요즘은 이걸 못 먹게 하잖아요. 거의 다 반려견. 그렇죠? 네. 반려견 사료 먹고 큰 반려견들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또 초막식하고 이런 것들이니까 아예 못 먹게 해버리고 또 한 가지는 외국에서 우리나라가 그 개고기 먹는다고 해서 뭐 야만족이냐 어쩌냐 그렇게 하니까 그것도 있고 해서 지금은 못 먹게 해서 이렇게 사실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예. 그리고 이제 계란 같은 것도요. 사실 이게 계란이 완전 식품이라는 말이 있죠. 근데 요즘은 계란도 닭을 이렇게 방사한다 그러죠. 다 먹이는 데서 나오는 계란은 괜찮아요. 근데 이 닭장에서 계지에다가 딱 놓고 먹이는 닭은 그 사이에 항생물질이 많이 있어요. 그래도 먹여야지 어떻게 맛있는데. 그렇죠? 그러면 그 항생물질을 녹여내는 또 식품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됐어요? 무엇을 먹어서 병이 나면 고치는 약까지 만들어 놨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그걸 몰라. 어. 그래서 토복령이라고 해서 그 명자나무 뿌리, 명자나무 뿌리를 먹으면요. 뭐 중금속이니 지금 항생제 이런 것들이 다 녹아서 나가. 지금 농약을 치잖아요. 유기농이라고 해도 농약을 안 치면 뭘 해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농약 속에는 납성분이 들어가요. 납이 왜 들어가는가 하면은 그 물을 이렇게 확 키웠을 때, 분사를 했을 때 납이 없으면은 이파리에 물이 떨어지면 그냥 흘러버려요. 근데 납성분이 있어야 여기에 걸쳐. 그 농약 성분이. 그래야지 여기 있는 균이 죽을 거 아니야. 근데 그 납성분이 얼마나 미세한가 하면 이것이 쌀 속에 들어가. 뿌리를 통해서 쌀까지 들어가. 그러면 지금 우리가 먹는 쌀도 납성분이 있다고 먼저 방송에 그렇게 나왔잖아요. 예. 근데 그 납성분은 무거우니까 혈액 속에서 계속 굴러만 다녀. 빠져나가질 못해. 무거우니까. 그러다가 어느 지점에 한 번 딱 걸리기 시작하면 계속 뭉쳐. 그게 혈전 용액이요. 그러면 혈압이 올라가 버리지. 그래서 그거를 녹여서 내보내는 게 명가나무 뿌리다 그 말이에요. 토종용. 예. 그 토종용을 계속 한 석 달만 끓여 먹어보세요. 그러면 이손 관절도 없어지고 무릎 관절이나 이런 관절통으로 고생하는 사람도 그것이 없어져. 특히 여름에 그 주부님들 그 주부습진 걸리죠. 가렵죠. 그것도 없어져. 예. 그래서 이 한약이나 이 자연치유에서 쓰는 약초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넉 달을 먹어야 해. 120일. 그 120일도 왜 그렇겠어요? 왜 그렇겠어요? 우리 혈액이 한 번 오늘 생산되면 120일을 살아. 그러니까 혈액이 오늘 나온 혈액이 120일에는 죽으면 내일 나온 혈액은 그냥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120일 동안 혈액이 살아있는 혈액이 맑아져야 된다니. 그래서 120일. 근데 우리가 100일 기도 해봤어요? 100일 기도? 그 100일 기도라는 것이 거기에서 유래가 된 건데, 100일 기도라는 것도 그래요. 몸과 마음이 청결하고 정성이 들어가야 기도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몸과 마음이 청결하다는 점을 피가 많이 나겠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해서. 그렇죠. 이해가 가죠? 예. 그리고 지금 우리 조상님들이나
이런 지금 현재 사시는 분들이 기도들을 많이 하는데 기도는 목적이 없으면 하지 말아요. 어떤 목적이 딱 있어야지 기도를 하는 것이지 목적 없으면 하지 말아요. 예. 그래서 그 목적이 달성되게 하기 위해서는 며칠간을 해야 된다고? 120일 해야 돼요. 며칠 하고서는 안 된다고 그냥 일어나고 가버려. 도로함이 타버려. 자, 이해 가셨죠? 예. 뭐 질문 있어요? 네. 그, 다 오늘 간에 좋은 음식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예, 예. 그럼 이거는 많이 먹어도 음, 무조건 많이 먹어야 되나요? 살찌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좋은 질문이었어요. 자연에서 나온 천일염을 내가 많이 강조를 하죠. 그러면 천일염도 자연으로 만들어졌죠. 자연에서 나오는 식품은 내가 암만 많이 먹고 과식을 해도 몸에서 필요해야 된 건 다 배출해서 살도 안 찌고 많이 먹어야 돼요. 뭐 관계없어요. 많이 먹어도 다 배출해요. 그러나 사람이 만든 식품 그건 안 돼요. 그거는 먹으면 살도 찌고 많이 먹으면 병도 오고. 예, 예, 예. 예, 마치겠습니다. 예.